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락항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아주 흥미롭고도 복잡한 개념인 시선, 즉 게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시선이라는 말은 흔히 바라봄 또는 관찰이라는 행위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락항에게 시선은 단순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주체의 분열, 그리고 타자의 힘이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락항은 먼저 시선과 눈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보통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락항은 시선을 눈과 분리된 어떤 구조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시선은 주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으로부터 주체에게 되돌아오는 무엇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대상을 보지만 동시에 대상도 나를 본다는 느낌, 그 느낌 속에서 시선은 욕망의 방향을 형성합니다. 이제 시선을 오브젝트띠아, 즉 욕망의 원인으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선은 유방, 목소리, 배설물과 같은 부분 대상들과 더불어 욕망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이 무언가를 응시하는 주체의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관찰하는 어떤 익명의 시점, 나를 노출시키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눈과는 다른 차원에 위치하며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눈, 즉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선 개념은 락항의 거울 단계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아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지만 그 이미지는 실제의 자기가 아니라 외부에 반사된 이미지입니다. 이때 주체는 거울 속 이미지를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소외됩니다. 그 이미지가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선은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체의 자아 감각이 외부 시선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또한 시선은 타자의 시선으로 작용합니다. 타자의 시선은 우리가 그 존재를 실제로 보지 않아도 그것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창문, 감시 카메라, 혹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이것은 단지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주체를 구조화하는 상징적 힘의 작용입니다. 타자의 시선은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수치심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락항은 눈과 시선 사이의 반어법을 통해 이 구조를 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눈은 나의 것이고 시선은 타자의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지만 너는 내가 널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비대칭성은 시야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선은 단지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결정짓는 상징적 힘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체의 분열이라는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락항에게 주체는 단일한 실체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나와 무의식 속의 내가 서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과 시선의 분열은 바로 이 주체의 분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를 본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으며 이 틈새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균열을 경험합니다. 다음은 보는 충동, 즉 스코픽 드라이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는 충동은 단순히 시각적 자극을 즐긴다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욕망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하고 보며 쾌감을 얻지만 그 쾌감의 근원에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 즉 실제가 놓여 있습니다. 보는 충동은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이끌며 우리는 진짜 대상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의 반사적 이미지, 상징적 대체물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환상과 시선의 관계를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 환상은 단지 어떤 장면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 틀입니다. 환상 안에서 시선은 매혹의 중심이 됩니다. 시선은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내가 바라보는 그 틀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시선은 나를 환상 안에 가두는 동시에 그 환상을 작동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제 분석 과정에서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분석가는 종종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자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락항은 분석가가 그런 위치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석가는 환자의 욕망을 해석하거나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욕망이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자입니다. 분석가는 환자에게 자신의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마주하게 만드는 자리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분석가는 주체에게 시선을 되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선의 자리를 비워두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락항의 시선을 설명해주는 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시선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시선은 시각과 주체성을 구조화하는 외부의 힘으로 상징적 질서 속에서 주체의 소외를 드러냅니다. 오른쪽은 표상의 주체로서 자신의 비전과 표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거나 믿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락항에 따르면 주체는 항상 자신을 선행하고 결정하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중앙의 이미지 스크린은 시선과 표상의 주체 사이의 매개체로서 기능합니다. 이는 시각을 필터링하고 구조화하여 보이는 대상과 해석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 창, 즉 스크린은 우리의 인식을 매개하는 이데올로기, 환상 또는 문화적 표상을 나타냅니다. 서로 교차하는 선은 무의식적이고 상징적인 힘에 의해 시각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시각이 직접적이거나 투명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표와 욕망을 통해 매개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락항의 시선 개념은 단지 보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 타자와 관계 맺는 구조,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 삶을 조직하는지를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이론입니다.